태어나자마자 한 3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2주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측정한 그런 논문이 있어요. 838일 동안 관찰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의 한 2살 반 정도 될 때까지 아주 계속 관찰을 한 것이죠. 이제 점점 이게 변합니다. 변해서 피부하고 좀 유사하게 변했다가 400일 정도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다시 변해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처럼 됐다가 다양성이 확 떨어졌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쭉 와서 838일째 보면은 정상적인 성인의 장하고 유사하게 이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되죠. 중간에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200일 정도에서 항생제를 한번 먹었고요. 또 400일 정도에서 또 항생제를 한번 먹었는데 특히 이제 400일 정도에서 이 중이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세균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그런 종류의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아이의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 아이의 장에 아주 핵폭탄이 하나 떨어진 거죠. 항생제는 그 마법의 탄환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을 가서 이렇게 찾아서 죽이는 그런 기적의 약물이죠. 수명이 40세였던 우리 인간을 수명이 70세까지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정말로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항생제가 내가 지금 죽이고자 하는 그런 병원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항생제가 무차별적으로 우리 장에 있는 유익한 세균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장내 생태계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미생물들이 이 항생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반응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긴축 반응. 균들이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활동을 좀 약간 정지를 하든지 좀 천천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항생제가 피해를 주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뮤테이션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또 이 항생제 때문에 균형이 깨지죠. 그렇게 되면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염증이 많이 생기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균열이 생깁니다. 장 표면에. We could see what kind of problems these children had over the next 10 years or more. And what we found is that the kids who received antibiotics in the first 2 years of life, and the more antibiotics they received, and the earlier they received them, they had a higher risk of developing asthma, hay fever, food allergies, celiac disease. We also found that they were more likely to become overweight and also to have problems of the brain, such as a disease called ADHD, attention deficit disorder, and learning disabilities. One of the key ways to disturb the microbiome is through the use of antibiotics, a life-saving treatment that may also, if used inappropriately, cause the development of neurodevelopmental issues. We've found that this has consequences for neurodevelopment, things like ADHD, learning abilities, even autism. For things like depression and anxiety, which are rampant in our society. 조금 덜하시죠? 조금 더 드셔야 돼요. 숨 크게 내쉬고. 괜찮으셔? 안 아파요. 이제 좀 덜하시네. 주사 한 대 더 맞고 갈래요.
몸살 없으시면 주사를 안 맞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항생제라고 하면 보통 어르신들 마이신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항생제는 무조건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좀 그릇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증상의 나아짐도 경험을 했을 거고 그게 사실은 항생제를 쓰든 안 쓰든 나아질 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항생제 때문에 나았다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처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쉽게 환자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감기나 중이염은 항생제를 안 쓰게 돼 있어요. 의학 교과서에 의하면 약을 안 주게 되면은 의사가 방관하고 의사가 그 직무유기하고 환자를 생각하지 않고 환자는 또 나름대로 의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왠지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딴 병원 가게 되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약을 안 쓰기가 거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현재 일선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이에요. 사실은 이제 기다려볼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에게도 있어야 되고 환자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여유가. 의사에게 그 여유가 있으려면은 내가 이거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 환자가 다시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환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의사를 믿고 기다렸을 때 나에게 큰 불이익이 없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의사를 믿지 못하고 아니면 이 환자를 믿지 못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약을 쓰지 않으려면은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제대로 이제 구현을 못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금방금방 그냥 약으로 이 환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And when I started working as a pediatrician, it was quite often if I had a child with an airway infection or an otitis that parents asked, oh, why don't you prescribe antibiotics? Now, for the last, I would say maybe 5 years, that has changed. Hardly any parents ask about antibiotics. And if I prescribe antibiotics, I quite often have to explain why this is good for the child. So it's a big, big change in 20 years. I think we have to use antibiotics better. I don't say that we should get rid of antibiotics at all. We need antibiotics for many important problems. But we know that doctors are overusing antibiotics. And part of it is because people ask them to give them antibiotics. People should understand that antibiotics have a cost, and when they are sick or their child is sick, ask the doctor, do we really need an antibiotic now, or can we wait a while?